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김은경 혁신위 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딴 설화로 흔들리고 있는 혁신위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갈 것인지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한노인회 같이 가셨었죠?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뭐 뒤늦게나마 사과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네. 이렇게 사과할 걸 진작하지 왜 며칠 동안 질질 끌었나, 뭐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다른 의견도 좀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의견에 대해서. 네, 제가 사실 위원장님이 그 논란이 된 발언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고요. 예, 그렇지. 대변인이시니까. 네. 그 현장에서는 위원장님이 그 아들의 아이디어가 그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당연히 일축을 하시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고 끝을 맺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럼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은 몰랐다.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표현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또 말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반성이 있어서 사과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과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라는 좀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김남희 대변인 인터뷰를 다른 타 방송 인터뷰를 봐도 아직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할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지 아닌가요? 않네요. 그때 이미 사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언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과하기로? 네, 그 밤새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밤에. 네. 주변에서 많은 어떤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당에서?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갈려서 좀 혁신이 내에서 사과하는 문제가 맞다는 의견을 가진 분과 아니다라는 분이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 사과를 안 해도 된다라는 분들은 어떤 논거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아, 저는 사과해야 되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분의 입장까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위원장의 생각은 어땠던 거예요, 그러면? 네, 위원장님은 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사과하는 쪽으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대한노인의 현장 분위기는요. 네, 방금 전에 영상도 트셨더라고요. 네. 많은 뉴스는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고요. 근데 그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셨죠? 네, 어르신들께서 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사과가 좀 일렀다면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발언, 문제의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혁신위의 공식적인 첫 반응은 세대 갈라치기다. 구태적인 프레임이 모든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인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라는 이제 논평이 혁신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 의견을 아직도 유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런 그 세대 갈라치기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 게 맞고, 네, 하지만 그게 저희가 결코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한 그런 주장이나, 주장도 아니죠. 사실 이제 농담이었으니까요. 농담이었습니까? 네, 그 토론회 앞에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정책이 있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럼요. 그렇죠. 1인 1표가 원칙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이 중학생 아들의 당시 아이디어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견에 대한 평가를 붙여서 그런 의견이 마치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을 표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말한 거는 어떤 의도인 거죠? 위원장 생각에?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취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현대판 고려장에다 하면서 강한 이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뭐 네, 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네. 또 민주당의 원로이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네, 네. 어제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네, 네.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여당뿐만 아니라 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전부 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든지 구태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아직도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하나는 저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저희한테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거의 단 하루도 예. 문 닫아라 해체해라라는 말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예, 뭐 그래서, 그거 같긴 예. 합니다. 제가 봐도. 네, 네.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죠. 네,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당도 문제가 없으신 건 아닌데 예. 너무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계속 지속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6월 말에 출범하면서 그 9월 초 정도까지 혁신을 열심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지난 한 달 반 정도 엄청 많은 연구와 또 검토를 해서 그 혁신안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발표만 남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요? 네. 잠시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어차피 좀 있으면 발표하고 문 예. 닫을 거거든요. 근데 예.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자꾸 문 닫아라 해체하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는 사실 저희 혁신안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뭐 여의도의 여야 관계는 좀 사실은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정쟁화되어 있고 갈라져 있으니까 네, 그럼 뭐 네. 국민의힘의 그런 뭐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민주당 내에 어떤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혁신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희 혁신안이 나오는 것을 반기시지 않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일종의 네네. 굳이 얘기하자면 네. 혁신위의 혁신안이 나오는 거를 반기지 않을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딱 걸렸네 하고 이제 혁신위에 대해서 강한 공격에 들어온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분들의 생각은 저는 알 수 없죠. 예. 짐작은요. 뭐 그런 분, 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아서 네. 답변 속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혁신위 위원장 사퇴 문제도 기자들이 질문했던 것 같고 네네. 뭐 일부 의원들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혁신위 위원장은. 네. 전혀 흔들림 없으시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혁신을 마무리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혁신안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1호 혁신안이 보니까 불잡혔던 건 포기. 네네. 그런데 애초에 혁신위에서 제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한 발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정당한 영장청문회 단서가 붙어서 네. 혁신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해요. 2호 혁신안이 꼼수 탈당 방지 이 문제인데 네. 그 혁신안 나온 다음에 김홍걸 의원이 바로 복당을 했고 아직 3호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네. 준비가 끝났습니까? 네, 준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거지 하나만 힌트 주실 수 없으세요? 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럼 3호 말고 4호, 5호도 계속 있습니까? 앞으로 한 달 남았다는데. 네, 그렇죠. 네, 준비가 그러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 혁신위에서 이 내놓을 혁신안에 대해서 네네. 그걸 두려워하는 의원들이 있다. 있을 수 싫어하는 있죠. 의원들이. 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네. 저희가 일종의 외인 구단이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당 내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정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의미로 저희가 구성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당의 구조를 개혁하고 네. 또 그 기득권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에서는 저희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의 구조를 개혁하고 이제 기득권의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결국 이제 정당에서의 기득권과 구조라는 게 네. 지도체제하고 공천의 문제인 건데 언론에서 많이 예상하는 것으로
기존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제도인 대의원제, 네네.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공천 문제, 네네. 공천 제도, 네네. 이 문제를 혁신위원회가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 국민들에게 또 많은 의견을 듣고 예. 했는데요. 그 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그 덩어리가 하나는 당원들이 당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네. 당의 민주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국민들도 그 민주당을 보는데 문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가 어떻게 제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의 대의원제 네네. 이걸 조금 대의원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 아니요. 가는 거라고 지금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제도가 아니라 예. 정당법에 보시면 그 정당은 대의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네. 그래서 대의원제가 있는데 예. 문제는 대의원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성 같은 것들이 그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외 사례들도 보면서 네.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오히려 네. 저 친명계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네네. 이 대의원제 문제가 민주당에 좀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파 간의 이해관계, 갈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개파라고 하는 게 예. 실체하는지 저는 이제 당에 가서 많은 의원님들을 뵙고 예. 말씀도 듣고 하는데요. 그 국회가 헌법기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다 생각이 다 다양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겠죠. 네네. 이제 저는 오히려 개파라는 게 일종의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파는 없다. 내가 봤을 때 경험해 보니까 없는 것 같다. 이런. 아니 뭐 개파가 없다기보다는 예. 이제 특정한 그 인물을 둘러싼 이제 그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뭐 의원분들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공천 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조금 손을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천 룰이라는 게 정확히 예.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아무래도 당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또 인적인 쇄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은 들여다보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저 원외 이제 정치인들 모임 주로 이제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평가를 하던데 거기서 내건 개혁안 같은 것들을 보면 네.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금지라든지 네. 아니면 현역이 한 50% 정도 물갈이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혁신위에서 받아서 혁신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그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항상 50% 정도는 물갈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네. 해야 된다고 규정이 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0% 정도는 항상 물갈이가 됐고요. 그래서 50% 물갈이는 사실 뭐 특별히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3선 이상 제한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높고 정치에 대한 좀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은 좀 기득권이고 어떻게든 물갈이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또 특정 뭐 그 기준으로 누구는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제도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는 유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당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유능한 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또 오래 계신 의원님들이 그 의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좀 균형 있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도 있었고 해서 네. 그런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네.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 혁신위가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의 그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국민들이 이 안을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그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권위를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의 권위는 예. 어차피 그 의원님들이 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미 있는 혁신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희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